안녕하세요. 일신사입니다. 저희 채널에는 신박한 사연들이 많이 있으니 많은 분들의 구독 부탁드립니다. 이번 사연은 본인 며느리는 싸고 놀고 시어머니와 쓰니님이 일하는 것을 당연시 여기던 큰아버지와 큰어머니를 참교육한 사연인데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20대 후반 3년 전에 결혼했고 5개월 된 아이 하나 있어요. 저 이제 도저히 안 되겠어서 이번 제사 때 큰 집에서 난리 한번 쳤습니다. 시어머니와 제가 무슨 시댁의 죄를 지은 것도 아니고 정말 결혼할 때 시댁에서 받은 것 전혀 없습니다. 신랑과 제가 모은 돈으로 결혼했고 집도 대출 없이 작은 빌라 전세 얻어서 신혼집으로 했습니다. 여기가 지방 소도시라서 집값이 비싸지 않아서 가능했던 일이죠. 저는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일하기 시작해서 임신 7개월까지 일했습니다. 결혼 전에 모은 돈은 신랑보다 제가 더 많았어요. 시댁에서 받은 것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저는 시댁에 무슨 일 있으면 빠지지 않고 가서 일하고 왔습니다. 저희 시아버지는 둘째라서 대부분 큰 집에 가서 일하고 왔어요. 큰 집에 가면 저희 시어머니와 제가 거의 일을 다 했습니다. 큰어머니도 일을 함께 하긴 했어요. 제가 결혼하고 1년 후에 큰집 장손인 신랑 사촌동생이 결혼을 했습니다. 신랑의 사촌동생이지만 시댁에서는 장손이죠. 그럼 사촌동생은 시댁에서 장손 며느리인데 제사 때 큰집에 온 적이 없었어요. 일을 하는 것도 아니고 큰집과 차로 20분 거리에 사는데 말이죠. 큰아버님과 큰어머니는 본인 며느리가 오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와 제가 일하는 것은 당연하게 여겼어요. 처음 1년간은 별 불만 없이 큰 집에 가서 명절 음식, 제사 음식을 했었는데 동서는 생겼지만 오지도 않고 제사 비용을 내거나 하는 일도 없었습니다. 별 불만 없다가 동서가 오지 않으니 불만이 생기더라고요. 큰어머니께 조심스럽게 물어봤더니 동서는 바빠서 못 온다고만 하셨습니다. 직장 다니는 사람도 아닌데 바쁘긴 뭐가 바쁜가요? 한두 번은 바빠서 제사에 못 올 수도 있지만 매번 시댁 제삿날마다 바쁜 것이 말이 안 되잖아요. 점점 짜증이 나더라고요. 결혼 전부터 신랑은 큰 집에 불만이 많았습니다. 할아버님 재산을 큰아버님이 거의 다 물려받았대요. 재산이 적지 않았는데 그 재산을 큰아버님과 큰어머님이 거의 다 탕진했다고 합니다. 두 분이 비슷하지만 큰어머니 사치는 정말 무시무시했다고 하더군요. 사치하다가 사기 한 번 당하고 나니 이제는 물려받은 재산 중에서 남은 것이 별로 없다고 합니다. 저희 결혼하기 전에 몇 년간 큰어머니가 집을 들락날락 하면서 차례 재산은 저희 시부모님과 신랑이 가서 음식 다 하고 그랬다고 합니다. 큰어머니가 늦바람이 났었기 때문이었대요. 큰어머니는 상간남에게 7천만 원을 빌려주고 못 받은 것 때문에 바람난 사실이 걸리게 된 것이었대요. 큰아버님에게 두들겨 맞고 내쫓기듯이 나갔다가 들어오기를 반복했는데 나중에는 큰어머니 스스로 집을 나가서 한 달 있다 들어오고 2주 있다 들어오고 그랬다고 합니다. 신랑은 바람 피우다 걸리고도 집을 나가서 상간남과 살다 들어오고 했다며 얼굴에 철판을 깔고 사는 사람이라고 큰어머니를 싫어했어요. 얼굴만 봐도 소름 끼친다고요. 큰어머니는 그런 일이 있고 나서도 신랑과 시부모님이 모른다고 생각하는지 당당하더래요. 그래서 더 싫었다고 하더라고요. 큰어머니는 시어머니에게 갑질도 많이 했나 봐요. 신랑 말로는 어릴 적에 큰어머니랑 시어머니가 무슨 얘기를 하다가 시어머니가 큰어머니에게 뭘 따졌더니 미친 이렇게 말하는 소리를 분명히 들었대요. 아직까지 그 목소리가 잊혀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가뜩이나 실은 큰 집이라서 차례 제사 때 큰 집에 안 간다고 하면 시부모님이 신랑을 강제로 데려가셨다고 합니다. 신랑은 결혼할 때 저에게 큰 집에서 기분 나쁜 일 생기면 거기에 있지 말고 나와버리고 자기에게 바로 말하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런 일이 생기지는 않았어요. 큰 집은 시댁과 가까이 있는데 저희 집과는 차로 40분 거리이고 대중교통으로 가려면 버스 2번 타고 1시간 반이 넘게 걸립니다. 저번 주에 평일에 제사가 있었는데 신랑은 일 끝나고 바로 큰 집으로 간다고 했어요. 시부모님이 저보고 혼자서 아이 데리고 와서 음식을 하자고 하셨습니다. 아이 데리고 혼자 버스 타고 가는 것도 너무 힘들고
정작 큰집 며느리는 오지도 않는데 내가 왜 가야 하는지 모르겠어서 안 갔습니다. 신랑이 퇴근길에 집에 와서 함께 큰 집으로 가자고 해서 알겠다고 했는데 큰어머니가 전화를 해서 화난 목소리로 저에게 왜 안 오냐고 하더라고요. 아이가 어려서 혼자 대중교통으로 가기 힘들다고 했더니 대뜸 그까짓 게 뭐가 힘드냐고 하면서 빨리 오라고 하는데 정말 짜증났어요. 제가 할 말을 못하고 하는 성격은 아닌데 정말 참기 힘들었습니다. 시어머니께서 제가 없으면 일을 더 많이 해야 하는 것이 마음에 걸리긴 했지만 저는 신랑이 퇴근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신랑과 함께 큰 집으로 갔습니다. 갔더니 음식 다 차려져 있고 저희 오기를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큰어머니가 저에게 뭐가 그렇게 바빠서 제사에 못 오냐고 물었습니다. 힘들어도 제사에 와서 음식하러 와야지. 어른들이 하는 것을 뻔히 알면서 이렇게 늦게 오면 어쩌냐고 하는데, 와, 저는 아이 데리고 2시간 가까이 버스 타고 올 수도 없고 해서 신랑과 같이 오느라 늦은 것이지만, 동서는 집에서 놀고 먹는데 안 온 것은 어떻게 된 것이냐고 물어봤습니다. 동서는 시동생 가게 일 도와주느라 바빠서 못 온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게 무슨 상관이냐고. 시동생은 가게를 지켜야 해서 어쩔 수 없다고 쳐도 동서는 자기가 올 마음이 있었으면 일일 알바라도 쓰고 와야 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제사는 시간이 될 때 오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내서 와야 하는 것이라고 배웠는데 아니냐고 했습니다. 큰아버님은 저에게 어른이 무슨 얘기를 하면 죄송합니다 하면 되지 따진다고 뭐라 하는데 화가 나서 따진다고 말했습니다. 큰아버님은 왜 며느리한테는 한마디 못하면서 저한테 뭐라고 하는 것은 되냐고 했어요. 큰어머니는 얼굴이 새빨개지더니 저희 어머니에게 동서, 며느리 교육을 어떻게 시킨 거야? 쟤 하는 짓 좀 봐. 이러고 교양 있는 말투로 얘기하는데 무슨 정말 이대 나온 여자인 줄 알았네요. 신랑이 큰어머니에게 왜 엄마한테까지 그러세요? 재수 씨가 장손 며느리인데 안 온 건 말을 안 하고 땡땡 엄마한테 그러세요? 이러면 저희 못 와요. 했더니 큰아버님은 제사에 안 온다고 했다고 무슨 놈 하시고 시부모님은 저희에게 사과하라고 하시고 신랑이 큰어머니에게 큰엄마 바람났을 때 큰엄마도 차례 제사 나 몰라라 했잖아요. 왜 이제 와서 이래요? 했더니 큰어머니는 떨리는 목소리로 소리를 지르셨습니다. 누가 그래? 이러니까 신랑이 큰아빠가요. 땡땡이가요. 왜요? 사람들이 큰엄마 남자 새끼한테 미쳐서 7천만 원 갖다 바친 거 모르는 줄 알았어요? 했더니 큰어머니 얼굴도 얼굴이지만 숨차하더라고요. 그러더니 신랑이 시부모님께 가자고 하면서 엄마 지금까지 그 정도 했으면 됐다고 하면서 시부모님을 모시고 나왔습니다. 시부모님 모셔다 드리고 저희도 집으로 왔어요. 신랑이 그러는데 아버님이 다음날 신랑에게 전화해서 당신 속이 다 시원했다고 하셨다네요. 신랑이 아버님께 그랬대요. 우리가 할아버지 재산 별로 받지 못하고도 할 거 다 했고 큰아버지가 재산 다 써버린 것도 한마디 안 하고 참고 살았는데 엄마가 오히려 큰엄마보다 일 더 많이 하고 구박받고 살아온 것을 보고 자라서 더 이상 못 참겠다고 했답니다. 아버님도 이제 나도 모르겠다 하셨대요. 나름 사이다라서 글 보냅니다. 신랑과 얘기했는데 저희 무슨 일 있을 때마다 큰 집에 꼭 가기로 했어요. 신랑이 큰아버님 큰어머니에게 아직 할 말이 많이 남았다고 하면서 꼭 가야 한다고 해요. 지난 일을 약점 잡아 물고 늘어지는 것이 잘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본인 잘못은 모르고 남들 지적만 하는 사람 때문에 화병 걸릴 것 같아서요. 저희가 많이 잘못하는 것은 아니겠죠? 큰아버지 큰어머니가 그동안 얼마나 제멋대로였으면 조카가 이럴까요? 앞으로 이 사이다가 더 기대되는 사연이네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밌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려요. 일신사는 여러분들의 사연으로 제작됩니다. 많은 사연 제보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사연은 아래 메일 주소로 부탁드려요.